탄핵에 대한 당론은 승복한다 아니었나요? 탄핵에 대한 당론은 정확하게 탄핵이 돼서 안 된다 반대였죠. 근데 그걸 뒤집으려고 했죠. 김용태가 못 뒤집었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결론이 났잖아요. 헌법재판소에 판결이 나고 나서 송원석 당시 이제 원내대표가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승복하지 않을 방법이 없으니 그 결론에 대해서는 승복하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더 이상 이 탄핵에 관련된 논쟁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탄핵에 대한 논쟁을 누가 가지고 가는지 보세요. 제가 이건 논평에서도 최고위원이 되고 나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힘은 탄핵의 강을 건널 힘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들은 힘이 없다. 탄핵의 강을 건너고 민생의 바다로 나가고 싶은데 이 힘이 없어. 민주당이 놔줘야 건널 수 있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지금 특수 차례 특검을 하고 있고 대통령 부부를 계속 카메라 앞에 세우고 있고 내란몰이 수사를 하고 있고 어떻게 탄핵의 강을 건넙니까? 우리가 건너고 싶다고 건너는 게 아니다. 우리가 건너겠다라고 100번 1000번 얘기해도 민주당의 목적은 내년 6월까지 끌고 가서 이걸 가지고 선거의 꽃놀이패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사이에 국민 갈등을 일으키고 보수 지지자들의 분노를 이끌고 이걸 계속 이용할 건데 우리가 건널 수 있습니까? 우린 건널 힘이 없다. 그러니까 사법과 입법과 행정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힘 있는 민주당이 제발 탄핵의 강을 건너시고 민생의 바다로 나갑시다. 그러면 우리들이 협조할 거 협조하겠다. 왜? 우리가 지금 지도부가 들어섰을 때 장동혁 대표가 이런 발언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국익과 보편적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민주당과 협치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민주당이 탄핵의 저는 강을 이거는 프레임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궤변이라고 좀 느끼는 게 왜냐하면 특검의 수사가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과도할 수 있고 어쨌든 현 정부에서 주도권을 쥐고 가는 거기 때문에 임명도 그렇게 했으니까 뭐 정치 수사라고 주장하실 수 있다고 봐요. 정치 수사죠. 라고 주장이 주장하실 아니라. 수 있는데 그러면 그 특검의 수사 영역에 대해서 논하는 건 괜찮은데 그렇기 때문에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없다? 건널 수 없죠. 승복할 수 자, 없다? 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자, 이거를 그러니까 머리를 열고 들어야 돼요. 우리가 다 같이. 아, 열려 있습니다. 네, 저희 열고 알고리즘은 들어야 돼요. 열려 있어요. 그러면 한번 네. 열고 들어보세요. 특검이 뭐죠? 특검 제도가 왜 도입됐죠? 뭐 특별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언제 하는 필요하죠? 거죠. 뭐 검찰이 잘 못하면 아니에요. 특검 제도가 왜 도입됐는지부터 봐야 되는데 특검 제도라는 건 1999년도에 미국에서 가져와요. 근데 참 웃기게도 1999년도에 미국에선 특검 제도가 사라집니다. 자, 특검의 무용성이나 이게 제도의 악용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나라에 지금 특검이 1999년도에 들어왔고 특검이 진짜로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를 수사할 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야당이 통상 여당의 수사가 필요할 때 특검을 주장하는 거예요. 네. 야당이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네. 지금처럼 여당이 특검을 몰아붙이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그러면 번째 특검의 잠시만요.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실 수 아니요, 있는데 그게 아니요. 왜 탄핵의 강을 못 넣는 이유가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네. 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말을 끝까지 그러니까 질문을 너무 하셨으면 말을 길어져서 끝까지 들어요. 이게. 아니 그 길어 설명이 길 수밖에 네, 없는 네, 얘기인데 네. 어떻게 짧게 합니까 이거? 네. 가능한. 그러면 백과사전이 필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걸 단답형으로 얘기를 하겠어요? 예. 그러면 이것도 프레임에 갇히는 것이니 자 그럼 특검 제도란 이렇게 탄생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분리하자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검찰에 지금 수사권 분리하자라고 하는 건데 특검은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장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네. 지금 모순이죠. 자, 그러면 이 특검을 왜 하려고 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특검 자체를 지금 이거는 지금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대통령 부부를 카메라 앞에 세우고 이 수사 과정을 공개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겠다 뿐이 안 돼요. 이거 국민들을 선동하겠다 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충분히 검찰 수사로 갈 수 있는 것들을 여당인데요. 지금 대통령이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럼 일반 국민이에요. 일반 국민을 조사하는데 지금 어떤 사람이 영향력을 인사권을 미칠 수 있어서 이걸 특검을 가죠. 여당 다 장악했는데 민주당이. 특검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제가 석방 얘기도 말씀드릴게요. 네. 석방도 제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니까 석방하라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헌법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어요. 네. 이로부터 모든 국민은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내란죄 확정된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지금 민주당 내란 확정범처럼 몰고 있고 내란 동조죄라는 것까지 수사를 하고 있어요. 내란죄도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자, 그러면 여기에 구속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대한민국에서 구속 수사할 때 두 가지뿐이 없어요.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네. 아니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도주할 수 없다는 것에는 5천만 국민 다 동의하실 거예요. 도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얼굴 다 팔려있는데 어디로 갑니까? 자, 그러면 나머지 하나인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예요. 그럼 지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이 특검 긴 기간 동안 지금 더 특검 기간도 연장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긴 시간 동안 계속 내란몰이하면서 수사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인멸할 증거가 남았다고 판단되거나 증거 확보가 안 됐으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증거가 없거나 특검이 무능하거나. 자, 그러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잠시만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수사를 하더라도 저렇게 네. 지금 구속을 시켜놓고 CCTV를 공개하네 만에하고 여기 안에 있는 오히려 명확한 증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슈가 될 만한 사안들을 계속해서 여론몰이를 한다는 건 이거 자체가 정치적인 것이고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이런 처우를 당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공당이라면 석방을 요구해야지 맞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야 맞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사법체제를 흐트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그 네. 특검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의 주장에 의해서 그리고 여당의 혹은 뭐 지금 현 행정부를 맡고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수사 못하니까 야당이 요구에 의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요구를 사실 작년 뭐 재작년 쭉 했잖아요. 근데 그걸 만약에 받았으면 지금 예를 들어 여당이 특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예전 야당이 그렇게 주장할 때는 그걸 안 받았으니까 그게 밀리다 여기까지 와서 특검까지 가게 된 거잖아요. 밀렸다. 예를 들어서 이 전에 잘못이 예를 들어서 특검을 왜 안 받았니 이 주장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네. 봐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당에서도 논란이 있었어요. 특검을 받자는 분들이 있었고 받지 말자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여야가 바뀌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여전히 민주당이 야당이라면 특검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당이라니까요. 특검을 주장할 필요가 없어진 그러니까 여당이. 그렇게 되면 특검이 네. 안 되는 게 예를 들어 네. 야당이 계속 주장할 때는 대통령이 계속 거부하고 정권 바뀌면 야 니네 이제 여당 됐으니까 특검제 하지 마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특검 제도가 지금 제대로 맞게 활용되고 그건 이제 있는지 특검제를 보셔야 된다는 없애자고 거예요. 하는 얘기니까. 자, 그러면 이게 지금에서는 지금 안 예를 맞는 들어서 것 같고. 이거를 네.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사람 구속 수사해도 된다고 보세요. 이게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만약에 그러니까 범죄 사실이 충분히 뭐 소명된다는 것도 역시 뭐 그런 구속의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수사의 얘기긴 하죠. 방법들이 있는 네. 것인데 왜 구속 수사를 하며 그럼 또 하나 여쭤볼게요. 대한민국 국민 어떤 사람이라도 지금 이 수감되어 있는 모습이 CCTV가 공개되는 건 막 적합하다고 보세요. 수감된 사람의 CCTV 공개요. 일반 수감자들은 안 그렇게 했죠. 체포영장을 거부할 수가 없죠. 그 과정에서 이제 체포영장, 체포영장 집행을 자. 거부하는 과정에서 이제 검찰 자, 그럼 그 전 단계를 한번 볼게요. 대한민국 형법과 형사소송법에는 증언 거부권이 보장돼 있어요. 이거 네. 피고인들의 네. 이것 역시도 권리예요. 네. 자, 그럼 이 증언 거부권을 행사를 지금 막았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증언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재판 나가지 않았다라고 했었을 때요. 이거에 대한 각오까지 한 거예요. 내가 불이익을 벌써 받을 수 재판에 있다라는 걸. 불이익을. 예, 네. 그러면 이걸 각오하고 증언 거부를 하고 있는데 왜 강제로 거한 10명이 들어와서 이거 지금 끌고 나가는 거 이거 대한민국 선진국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보세요. 이거를 지금 자 대통령이 싫고 좋다라는 걸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만약에 네. 일반 국민 한 명에게 행해진 일이라면 이거 분노하지 않겠나요? 그리고 여러 선진국 프랑스 등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대통령이 죄가 있어서 유죄 판결이 난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 가택연금이라거나 수사의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이건 국격의 문제라고 보고 이렇게 수사하는 경우는 있지 않아요. 이거는 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인권 유린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요. 영장이 그리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발부가 됐고 말씀하신 대로 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죠. 그러면 발부된 영장 집행에 따라서 현장에 가서 증언을 거부한다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애초에 그 법 집행 자체를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러면 거잖아요. 이게 영장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얼마나 편리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인지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증언 거부권을 제한한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그 이후에 우리들이 아니, 나가서 부족한 증언 것은- 거부하라니까요. 특검이 부르면 조사에서 조사 현장에 나가서 네, 말하지 진술을 거부할 수 않겠습니다. 있죠. 답변하지 네. 않겠습니다라고 그것에 충분히 대해서 할수 나와 있지 있잖아요. 않잖아요. 안 나가고 증언하지 않겠다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무조건 나오라고 지금 법에 돼 있지가 않잖아요. 체포영장이 자, 그러면 발부가 되면 그럼 이때까지 신변 확보를 할 그러면 수가 제가 하나 있는 더 법적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이때까지 그렇게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수없이 재판 거부를 하고 이거 제가 정확한 횟수 모르겠는데 50회가 넘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았죠. 네. 예. 그럼 지금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비판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예를 그런- 들어서 이제 네. 재판을 안 나갈 때는 재판을 못 나가는 뭐 이런 사유서를 이제 제출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진술을 해야 될 때 그 체포를 하는데 체포를 본인의 물리력을 이용해서 거부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리력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감옥에 갇혀서 무슨 무기를 손에 졌나요? 권력이 있나요? 무슨 네. 제조로 물리력으로 이걸 거부할 수 있나요? 그래서 지금 그 CCTV를 그래서 이제 본 거잖아요. 과연 누가
어떤 물리력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현장을 보자고 해서 이제 국회에 몇몇 사람들이 가서 본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CCTV도 봐서 그 보는 사람에 따라서 주관이 담겨 있을 수 있는데 계속 본 것에 대한 의견들을 찔끔찔끔 흘리면서 뭔가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 CCTV 말고도 액션캠도 들어갔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과정에서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안에는 통신 장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걸로 알아요. 우리가 단순하게 면회를 가도 휴대폰을 반납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지금 그 14초 정도의 영상인가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지금 불법 촬영의 소지가 굉장히 높은데 지금 동의를 받지 않고 이런 것들도 유포시키는 것에는 분명히 정치적 목적이 있는 그 것이다. 유포는 아직 허락되지 네. 않은 거기 때문에 네. 그건 뭐 법적 문제 될 수 네.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그걸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좀 따져봐야겠지만 그걸 가지고 들어가는 것까지도 이게 가능한 일이었는지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는 전혀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지금 바디캠 같은 일방적이다. 경우에는 통신 네. 장비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 그러면- 구치소에서 통신 장비를 썼던 그러면 제가 휴대폰을 썼던 건 잠시만요. 윤석열 그러면 대통령이었고 구치소 내에 네. 바디캠은 통신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서 재소자들 혹은 지금 피의자들 아직 제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그걸 촬영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기자님? 수사 당국에서 체포를 나갈 때 그 이제 수사관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도 혹은 당시 상황을 증거로서 기록하기 위해서 바디캠을 활용하잖아요. 그런 차원인 거지. 이게 무슨 지금 그때 윤석열을 그 상황 망신주기 그게 위해서 그때 그 상황에서 촬영된 건가요? 그게? 체포영장을 거부하는 상황이었고 윤석열 측에서 물리적으로 나를 압박한다라고 하니까 그럼 증거로 남겨보자라고 해서 바디캠이 2차 집행 때 들어갔던 거잖아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숨어서 몰래 촬영을 하고 있나요? 그 영상 정확히 그렇게 보셨나요? 보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도 네. 우리가 객관적인 평가를 하자. 예를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좌의 주장도 있을 수 있어요. 우의 주장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좌우가 다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최소한 양쪽의 주장들이 다 나오고 양쪽의 정보가 다 나올 때 국민들께서 잘잘못을 평가하실 것이다라는 네.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방적인 한쪽으로 치우친 주장들만 되면은 이게 국민들께서 제대로 된 평가할 기회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단은 그러면 윤 부부를 석방하라고 하는 주장은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라는 그렇죠, 거죠. 당연히. 예. 왜냐하면 지금 유죄 예. 판결이 나지도 않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재판도 제대로 이루어지는 단계가 아니에요. 자, 네. 그러면 이거는 제가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 석방하라는 건 구속 수사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알겠습니다. 유죄 확정이 사실은 되지 이거 않았으니까. 뭐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이게 얼만큼 지금 대한민국 법이 공평치 않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유죄 확정이 되신 분들은 아마 제가 알기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면회가 될 거예요. 자, 유죄 판결이 되지 않은 지금 이 혐의에 그치고 있는 상태에서는 1단위 면회도 가능합니다. 근데 조국 같은 경우는 유죄 확정을 받고 나서도 지금 장소 변경 접견 신청이 24회나 이루어졌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건 지금 공정한가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접견이요? 부분들을 네, 접견이요. 접견은 자, 변호사 접견 말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변호사 접견 빼고요. 면회, 일반 면회를 말씀하시는 자, 거죠? 그러면 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접견이 가능한 지금 유죄 판결이 난 자도 지금 이 24회나 지금 일반 접견들이 장소 변경을 이루어져서 진행이 됐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내가 한번 만나보겠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막느냐. 그럼 이건 지금 공평한 법 집행이냐라고 면회 묻는 신청하셨는데 거예요. 거부됐죠. 네, 거부됐습니다. 왜 거부된 거예요? 알 수가 없죠. 그 사유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불어 사유가 안 나와요. 그냥 그러니까 불어라고 구치소에서? 통지가 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이러한 부분들도 제가 말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요 법치주의 국가라면 만인에게 평등해야 돼요. 이건 대통령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국민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러한 부분에 분노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일반 국민이 이런 행위를 당했다고 해도 똑같이 분노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리 당에도 화를 내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하다가 자기한테 흙탕물 튈까 봐 말을 못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만에 하나라도 일반 국민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해도 우리는 분노해야 되는 것인데 전직 대통령에게조차 지금 이런 과정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반 국민들을 우리가 보호할 수 있겠는가를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그래서- 불어의 사유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구치소에서 거부한 건지 뭔지 모르는 거 사실은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 일정을 다 잡아놔가지고 못 만나시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요, 그거는 제가 네. 일방적으로 접견 신청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분이 저랑 보기 싫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이런 모습을 안 보일 수도 네. 있으니까요. 의사를 분명히 물어봤고 김민수는 언제든 와도 좋다라는 답변을 듣고 신청한 거예요. 변호인단으로부터 그리고 들으신 그쪽 거예요? 변호인을 통해서 신청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다. 그래서 재신청을 하셨고 재신청했습니다. 신청을 하는 이 면회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장동혁 대표랑도 교감을 했고 왜냐하면 이렇게 장동혁 대표나 저 같은 경우는 선거 기간에 네. 약속하셨죠? TV에서 물어봤어요. TV 공약으로. 질문이었어요. 네. TV에서 사회자가 면회 가실 건가요? 하니까 이제 장동혁 대표님 같은 경우는 네, 갈 겁니다라고 했고 저는 사실 그 전에 유튜브에서 누가 물어보셔서 당연히 가야죠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여쭤보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살면서
예를 들어 지금 앵커님하고 제가 방송을 한 6, 7번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앵커님이 뭔가 상황이 있어서 구속이 됐어요. 전 100% 면회 가요. 전 100% 면회 가요. 사랑이 넘치십니다. 자, 그건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요. 오지 저는 마. 또 봐라. 이게 막상 그런 일이 생기면 내가 가서 사식 노조가 고맙다. 근데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 당에도 사실 이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네. 전까지 차 한 잔 마셔보지 않았지만 이분이 구속된 적이 있었을 때 저는 이분과 만난 적이 없는데 면회 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사람 사는 세상의 문제가 아니냐. 아이, 예를 들어 정치적 메시지로 봐야죠. 이게 아, 자, 단순한데 그렇게 아니죠. 판단하시면 안 되죠. 예를 네. 들어서 이거는 네. 어떤 마음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질문이 나왔으니까 답변할 뿐이지 이게 지금 일반 국민은 안 된다라고 하는데 변호에 가서 얼굴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얼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건 사람 대 사람의 문제였다. 그리고 나는 이게 최고위원이 되든 안 되든 갈 생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한 것이고 내가 최고위원이 되지 않았어도 똑같이 신청했을 것이다. 그럼 당의 지도부가 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당에서 만약에 이것조차도 이게 왜 정치적으로 해석돼야 될 문제인지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있는 위치가 있으시니까 네. 해석이 되겠죠. 자, 현역 그러니까- 의원들이 관전 몰려갈 때 왜 비판 받았습니까? 자, 그러면요. 네. 여기에 그럼 이 부분도 있어요. 장동혁 대표. 그럼 네. 당에서 분명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제가 월요일 날 원래 이게 불허가 떨어지기로 돼 있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이게 주말에 장동혁 대표께 이게 월요일 날 면회 여부가 나올 것 같은데 이거 가는 거 괜찮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했어요. 네, 그럼 이거 개인적으로 제가 방문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에 대해서는 아유 개인적으로 가는 거 그리고 이 부분을 그 불허가 떨어진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셨어요. 그리고 왜 실제로 그러냐. 네, 실제로 지금 불가가 나왔을 때도 이거 왜 불가가 나왔느냐, 나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라고 하셨고 사실 장동혁 대표 되게 마음이 여리고 따뜻한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도 이거는 웃을 부분이 아니에요. 안 겪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겉에서 장동혁 대표요. 네. 그럼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도 마음이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라 네. 이분도 개인적인 입장에서 당대표의 지위를 내려놓는다라고 하면 정말로 보러 가고 싶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이 불허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왜 불허가 떨어졌는지 관심을 갖고 계셨고 당연히 대통령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기 안에서 지금 저렇게 네. 구속수사 받고 있는데 그리고 보수 지지자들이라면 누구나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대표해서 나 한 명이 가는 게 진짜로 당에 무슨 큰 폐를 끼칠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일단 개인적으로 가신다는 거고 네. 지금 왜냐면 여쭤볼 게 지금 너무 많아갖고 네. 장동혁 대표랑은 지금 가는 방향이 같이 잘 가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약간 전당대회 이후로 장동혁 대표는 조금 더 당 통합 내지는 하여튼 지금까지 좀 거칠게 이야기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더 끌어안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신데 당연히 안 와야죠. 당 대표님께서 당연히 통합을 이루고 예를 들면 한동훈 그렇죠. 전 대표로 저는 정확히 얘기하면 네. 통합이라는 표현이 좀 잘못된 말인데 정치권에서 계속 쓰이고 있는 예. 것 같은데 통합이 아니라 저는 단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결을 지금 추구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말 뜻이 지금 장동혁 대표가 통합하겠습니다란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원칙 있는 통합을 하겠습니다란 말은 했어요. 자, 그러니까 앞에 원칙 있는이란 네 글자가 붙었다라는 말씀을 좀 네. 드리고 싶은데 결국에는 지금 우리들이 추구하는 바는 무턱대고 외형을 늘려서 풍선처럼 후 불어서 크기만 키운 다음에 톡 터트리면 터지는 이런 통합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단단하게 가겠다. 예, 정말로 이게 네. 뭐 아이들 가지고 노는 클레이처럼 진흙처럼 이만큼 부피가 있었지만 우리가 뭉치면 더 단단해지는 단결을 이루려고 네.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게 외관상 보이는 크기의 문제가 아닌 진짜 단단한 보수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게 목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이게 뭐 김장대첩이다 해서 처음에 이제 이게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 되게 웃겨요. 김장대첩 나온 게 언제인 줄 아세요? 우리 첫 출근 날. 자, 그러면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실질적인 첫 출근은 국회의원 연석회의 다음으로 봐야 되는데 네. 이 다음 날 처음으로 뭔가 이렇게 걸어 나가고 있는데 김장 대첩이래요. 딱 사진 박아서 네. 이거 박아서 그러면 말이나 되냐, 말이나 되는 소리냐. 그리고 지금 우리 민주당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국민의힘은 당원 당규상에 러닝메이트 금지 규정이 있어요. 네. 근데 지난 전당대회 때 이걸 어기고 팀으로 나왔던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 각자가 당선된 거예요. 첫날부터 목소리가 통일되면 이게 사기예요. 왜냐하면 각자 다른 주장을 했으니까 양양자도 있고 네. 예를 들어서 김민수도 있는 것이고 장동혁도 있는 것이고 신동욱도 있는 것인데 단결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지금. 그럼요. 이거 네. 당연히 시끌벅적해야지 맞는 것이죠. 이게 진짜죠. 제일 심플하게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네. 우리 김민수 최고는 조금
쳐내고 싶으신 것 같고. 저는 이것도 되게 웃겨요. 저는 아니에요? 사실은 실명 거론을 한 번도 한 적 없거든요. 제 걸 잘 보시면요. 최고위원 되고 나서 전 실명이나 특정 계파에 대해서 언급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뭐 단계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것조차도 네. 안 했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으니까 이건 누군지 모른다는 거죠. 조사를 해야지 나온다는 거죠.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조사를 해서 만약에 진짜 아니다. 네.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의 네.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기면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시잖아요. 뭐 아니, 아니 뭐 모르죠. 괜히- 이건 조사해봐야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데 마치 나는 그러니까 그거 봐봐. 예를 명시적으로 들어서 얘기 안 했다고 그러면 얘기하는 이게 거는 앵커님도 알고 있고 기자님도 알고 있어. 그럼 네. 이거 사실이면은 까봐야죠.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네. 아니, 사실이라고 한 적은 없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인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자, 저는 모르고 있는데 혹시 확정된 그러니까 당원 사실인가요? 게시판이 네. 논란이 됐던 분은 한동훈 전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논란이 됐던 거지 논란이 됐다고 그분이 그렇죠. 혐의는 있을지 몰라도 범죄 확정자는 아니잖아요. 네.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거 헌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은 당에서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럼 저는 한동훈 대표는 지금 현재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정당하게 조사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진짜로 주장했던 바와 같이 진짜 혐의가 없네라고 하면 이건 명예회복을 분명히 시켜드려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그 이슈가 지금 뭐 계속 논란이 됐던 것도 아니고 이미 다 수면 아래로 아니에요. 가라앉았는데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 않았어요. 굳이 다시 꺼내는 이유가 다시 꺼낸 게 아니라 김민수가 꺼낸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단 한 번도 가라앉은 적이 없다. 단지 당원 보수- 게시판 논란이요? 그럼요. 보수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지 한 번도 가라앉지 않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국민의힘 드리고 내에서는 그 당원 게시판 이슈가 계속 있었었던 계속 거예요.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전당대회에 이것에 대한 얘기들을 질문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네. 그 논란이 가라앉지 않은 것이니 이번에 제대로 이 밝혀보자는 논란이 말씀이시죠? 가라앉지 않았기 때문에 네. 밝히자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제가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방송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안 안 될 됩니다. 수도 있으니까 하나만 얘기할게요. 네. 세 가지 이유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당원 게시판의 이용 목적에 반하는 이용을 했어요. 정확하게는 당원 게시판은 당원의 목소리를 내는 곳이고 지도부는 이 목소리를 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도부가 여기에 어떤 특정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여기에 집단적인 아이디를 썼다라고 하면 이거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직에 올라가 있는데 여기에 국민신문고에 국민들이 지금 국민의 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재명이 주변 친인척을 동원해서 여기에 특정 여론을 조성하려고 했어요. 자, 그럼 이거 과연 용서가 될까요? 이거 민주당 지지자는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거 탄핵감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이 당원 게시판의 주 목적 자체를 흔들었다는 데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공격 방향이 대통령실 그러니까 이 대통령 부부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당은요 계속해서 당정 분리를 이야기해 왔는데 여당은 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지금 대래 우리가 뽑은 정부, 우리 손으로 만든 정부를 뒤흔들 목적으로 여론 조성을 했다라고 하면 이것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는 것은 당내 분열의 씨앗을 계속 두는 것이다. 두 분도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네. 단결하고 통합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진정한 의미의 단결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결코 섞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면 이거는 걷어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클레이 얘기를 했는데 진흙이 이만큼 있어요. 근데 이걸 단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거를 더 크게 하겠다는 욕심으로 네. 밀가루를 섞으면 이해했습니다. 취지를. 뭉쳐지지가 않는다. 그럼 뭉쳐지지가 앞으로 않는다라는 어떻게 해요? 말이에요. 당무감사가 진행이 돼요? 이게 지금 이거는 당내에 다른 목소리도 있는 걸로 알아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예. 이 부분을 저는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이다. 계속 주장하실 거다. 알겠습니다. 네. 아, 요 얘기를 근데 저도 약간 헷갈리는 게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당 내부 비판하거나 하시는 분들 향해서 이래 당론 혹은 뭐 이제 당의 행위에 해당하는 비판하는 사람 책임 물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친한계에서는 당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건데 있을 왜 수 있죠. 이틀만 하냐라고 반발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목소리 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아니죠. 거고. 아니에요. 전혀 근데 아니에요. 또 어쨌든 석방하라 이거- 이런 주장은 또 굉장히 당 지도부가 곤혹스러워하면서 그건 우리 당의 공식 입장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뭉쳐야 잠깐 된다는 말씀을 건지? 드렸는데 네. 당연히 공식 입장은 아닐 수 있죠. 왜냐하면 최고위원 회의에서 나온 얘기라고 해도 공식 입장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당론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근데 최고위원 한 명 한 명은 당원들로부터 대표성을 띈 사람들이에요. 네. 그럼 이 최고위원 자리에서 발언하는 것들은 개인의 의견, 당의 공식 의견이라기보다는 최고위원의 의견인 겁니다. 이 당원들의 뜻을 받은 최고위원들의 의견인 거예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건 역시도 이런 주제를 던짐으로 인해서 당에서 충분히 건전한 토론이 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을 석방하자 말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대한민국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헌법 정신에 기반해서 대한민국 그 어떤 국민이라도 인권을 보호받으면서 수사받을 권리가 있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전직 대통령 부부에게마저도 이 기준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떤 국민도 이러한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게 설령 당에 네. 별로 도움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당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라고 하면 공당이 아닌 것이죠. 그럼 정치의 진짜 본질을 벗어난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진짜로 선거가 정치의 목적이 된 데 있다라고 봐요. 아 근데 자꾸 그러면, 제가 네. 그 얘기 반복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이제 윤석열 체포 과정에서 CCTV 찍고 뭐 이런 것들 자꾸 인권 유린이라고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하셔서 하는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영장 집행에는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바디캠 같은 거 얘기하는 아니요 거예요? 일단은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면 아, 발부된 그거에 대로 따라야 집행에 된다? 따라서 네네네. 수사기관에 출석을 그렇겠죠. 해서 거기서 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는지 사실 이번에 이제 기동대가 들어간 거잖아요. 바디캠 들고 특수기동대가 들어간 건데 대법원 판례에 있어요. 만약에 수감자가 뭐 집행을 거부할 경우에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윤석열을 특별히 인권 유린한 사안은 아닙니다. 그 부분까지 예.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로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생각이 아니고 법에 자, 판례가 그러니까요. 있다고요. 예. 자 그러면 그게 인권 유린이 아니다. 그럼 네. 진짜로 이걸 끄집어내고 그 과정에서 팔이 아프니 나아달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물리력으로 끄집어내려고 한 것이 인권 유린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진짜로 안 될 것 같은데 팔이 잠시만요. 아프니 놔달라고 예를 했던 거는 들어서 본인의 강제 주장이었죠. 예.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자 예. 그러면 강제 집행을 예를 들어서 하려고 해요. 네. 그럼 여기에서 거부했어요. 그럼 이거에 대한 제도 받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앞단을 계속 자르면 안 된다니까요. 여기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증언 거부권 같은 걸 왜 무시하고 지나가냐고요. 아니 그 그리고- 말씀드려요. 형사소송법에 그렇게 네. 적혀 있어요.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면 그 집행에 따라야 하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요거 넘어갈게요. 요 네. 주제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의 주장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를 누군가는 야 이건 좀 너무 심했는데 이건 인권 유린에 가깝지. 이걸 이렇게 전직 대통령을 강제로 거한 10명이 들어가서 팔다리 잡아 끌고 나오려고 하면 돼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고 방금 기자님 같은 생각을 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체포영장의 그래서- 집행에 그래서 제가 불응하는 건 잠깐만요. 법 위반이라는 사실관계를 말씀드린 그러면 거예요. 이 주장들이 네. 서로 나오게 된다면 이때서야 비로소 국민들이 평가는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것이 맞느냐, 이게 심했느냐, 주장의 아니냐. 영역이 아닌 걸 네. 자꾸 두 주장이 붙는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사실관계를 말씀드린 거고요. 넘어갈게요. 요거는. 그러시죠. 네.